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의 뉴스입니다. 오늘은 그 신문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흔히들 우리는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말이죠, 보수 언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보수 언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시류에 좀 편성하는 것 같고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특정인을 지지하는 그러한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우선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사설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신문의 논조와 같습니다. 그 신문사의 얘기와 같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일날 이제 토요일날 석방이 되었는데요. 구치소 정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한 100m에서 150m 내려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8번이나 허리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구치소 정문을 나설 때는 말이죠, 제가 보니까 기쁨의 표현이었지만은 한두 발자국 지나고 나니까 눈가가 이제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이제 감동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 회한이 차고 넘쳤다 그런 얘기고요. 내려오시면서 보니까 더욱더 지지자들을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우리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그 결심을 뜨겁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말이죠, 이 사설에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그 미래까지 말이죠, 불행해진다는 이런 취지인데, 직접 그 논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와는 상반되게 오늘 문화일보 논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한 그 신문의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동아일보 논설인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설인데요. 주먹불건 지지층만 챙긴 윤,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뽑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더 큰 분열을 예고한 씁쓸한 풍경인데 과연 이것이 씁쓸한 풍경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치소를 나서면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나오면서 경호차에서 내려 자신의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전체 8번을 그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기도 했다.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에 감사 인사를 하며 재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 육군 장성들이 있죠, 경찰청장, 차장, 이런 분들은 이제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아일보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나서 관저로 복귀하기까지 윤 대통령은 시종 덕이 면면 의기양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의기양양했다. 경호차에서 내려 구치소 정문 앞 150m가량을 걸으면서 인사하고 손 흔드는 장면은 짧은 카 프레이드를 연상시킬 정도였고, 당장 마이크만 있었더라면 일장 연선이라도 할 듯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석방 통보를 받은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구치소 앞 적석 연설을 하기로 원했으나 경호처가 난색을 보여서 구술 메시지를 배포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은 저희 만화의 뉴스에서 보도를 하셨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좀 탄핵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이죠, 올바른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언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 의견 이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런 것이 아니고, 여론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쪽 저쪽 의견을 바로 전달을 해서 일반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언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기구가 어느 일방의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언론은 공기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말이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죠. 오염된 공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질병에 걸리게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맑아야 되듯이 언론도 맑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부패가 있으면 안 되고 언론은 철저하게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내려오면서 지지자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감사의 표시, 앞으로 그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더 큰 국가적 분열을 예고하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느닷없는 1, 2, 3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혼란과 불안의 늪에 빠뜨리고 이후에도 온갖 궤변과 억지 주장으로 국로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윤 대통령이다. 자, 여러분, 물론 이제 국론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불안을 늪에 빠뜨렸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동아일보는 말이죠. 이 숲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단지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이것만 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말이죠. 몸에 질병이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 그 앞에 있는 그 현상만 가지고 비판하는 이런 것을 이제 근시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조선일보는 절도한 사람들이 한 22만 명 된다고 그래요. 동아일보도 이제 곧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 정도면은 완전히 이 동아일보는 말이죠. 친민주당 계열이다. 아니면 한동훈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52일 만의 석방의 감정이 격해지고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 하더라도 전체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을 앞설 수는 없다. 더욱이 끝까지 자기 편만 바라보며 법원 난동자들까지 챙긴 석방 메시지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말이죠. 이제는 보수가 아닙니다. 완전히 종북 좌파입니다. 자, 52일 만에 석방하면은 감격에 겪고 말이죠. 자기를 지지한 분들에게 감사 표시하는 건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러움. 이것은 말이죠. 전체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사설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또 석방 자체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이 비록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법적 시비 끝에 풀려나긴 했으나, 자, 여러분,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법적 시비 끝에 풀려났다. 꼭 그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공수처에서 말이죠.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말이죠.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관련된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했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법은 상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말이죠. 직권남용죄 수사 받을 수가 없어요. 소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말이죠. 관련 수사를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죄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직권남용죄 수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따라서 말이죠. 내란 외환죄 외에는 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은. 자, 그리고 말이죠. 윤 대통령이 비록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법적 시비 끝에 풀려나긴 했으나 또 이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헌 위법 비상계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자, 위헌 결정이 났습니까? 위법 결정이 났습니까? 이거 참 더 이상 이럴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동아일보는 말이죠. 이 정도면은 아마 보수 우파들은 아마 거의 다 절독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범한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말이죠. 적어도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정파적이고 분열적인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추가할 작정이 아니라면 그러는데요. 과연 이 동아일보는 문재인이 집권할 당시에 문재인은 말이죠. 퇴임할 때까지 40여 프로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셔요? 좌우 중에 우쪽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 진영만 바랐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계속 있은 건데 그때는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고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거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형사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동아일보는 말이죠. 스스로 범한 위헌 위법 비상계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바로 말이죠. 헌법재판소도 인용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직 위헌 결정도 나지 않고 위법 결정도 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 동아일보 저는 이제 지금 동아일보를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절도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예, 자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말이죠. 또 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평무사한 것인데 말이죠. 조선일보도 이게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2만 명이 이제 구독 취소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또 사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조선일보 사설 석방된 윤 대통령 자중이 필요하다. 이게 화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말이죠.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론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에 대해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내란 혐의로 체포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검찰은 법정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석방은 불가피했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그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대통령께서 이제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이제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것은 이제 보도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사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받고 있다. 석방은 절차적 위법성 때문이지 내란 등의 혐의를 벗은 게 아니다. 벗은 게 아니면은 또 내란 혐의가 있다는 것도 아니죠.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 석방 때 보인 자세는 절제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고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개선장군 같다고 비난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주당에서 예의 없이 국가 원수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내란 수배라고 그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신문은 조선일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 발언이나 외부 인사와의 만남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정당하게 피해자의 피청구인의 반론권을 보장하면서 다시 심리하라. 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말이죠. 곽종건의 진술이 오염이 됐다는 거 드러났고요. 그거 다 사주받고 회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홍 장관의 그 메모도 말이죠. 박선원의 필적이라는
그런 사설 감정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재결해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말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헌법재판소를 비판 압박하며 불복을 부추기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밝히고 국민에게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기대다. 자, 조선일보 여러분, 지금 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그런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 조선일보도 나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숲을 바라봐야 되는데 숲을 바라보면은 전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거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폐악질, 간첩, 부정선거, 모든 폐악질, 국정 발목 잡기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해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탄핵 발의가 됐으니까 지금 심판 중이니까 그 결과를 따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으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 32조에는 말이죠.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기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걸 가져와서 증거로 채택했잖아요. 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내가 진술을 했더라도 번복을 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전부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문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말이죠. 내란죄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소추 결의가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각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일보, 제가 듣기로는 22만 명이, 구독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불편부당하게 독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의 결론대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말이죠. 바로 언론이 오염이 됐다. 언론은 공기라고 그러죠. 우리 공기 오염되면은 온갖 질병을 가져오죠. 그런 차원에서 오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공적인 기구다. 공적인 기구는 어느 편이 아니라 불편부당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조선일보 좀 논조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사설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